예, 지난 13일 정말 공화당의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극적으로 트럼프가 고개를 돌리는 이쪽으로 돌리는 순간 총알이 이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의문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 저격범이 이 소총을 들고 그 건물 창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데 왜 현장에 있던 그 비밀 경호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 전에 이미 용의자는 경호국의 그 요주의 대상으로 딱 찍혔어요. 근데 이거 한번 스크린 했었었는데 그 주변에서. 근데 핵심이 이제 그 문제의 지붕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불과 130야드니까 한 120m 정도 차이 나는 거리인데, 요거 이른바 이 경호 취약 장소를 갖다가 이걸 갖다 카바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경호국장의 그 발언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붕이 너무 이게 가파라서 못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경호원들이. 그 저격범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변명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경호팀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력 부족으로 이게 안 된다. 인력 부족이 없으니까 카바를 못 치는 거죠. 전 에어 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카바를 못 친 게 바로 인력 부족이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 본부에다 헤드코러에다가 인력 충원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걸 무시했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그 작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현장 지역 경찰, 로컬 경찰이랑 같이 이제 협조해서 하는데 공조도 실패했고, 뭐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그럼 그 당시는 왜 경호 인력을 충원 안 했냐? 그니까 최근 이제 바이든의 치매가 이제 액면가로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여론은 어땠냐면, 언론에서는 트럼프는 내란 선동 혐의자이므로 트럼프에 대한 경호 지원을 철회한다라는 걸 계속 펌프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능이죠. 또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이 경호 인력이 조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쪽에 더 많이 붙는 바람에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경호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비밀 경호국 SS라고 그러죠. 예, 비밀 경호국의 이 요원 채용에도 역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DI 채용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다양성, 형평성, 뭐 포용성 해가지고 두루두루 인재를 뽑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실력보다는 인종에 의한 이제 코타, 뭐 여성 할당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도 여성이니까 그 컷에 맞춰서 무조건 집어넣는 거군요. 과거에 우리 대학교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인종 우대 정책 해가지고 SAT 점수가 200점 차이 나도 합격하고 동양 친구들은 뭐 200점 높아도 탈락하는 하버드에 뭐 이런 사태랑 똑같은 거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DI 채용으로. 그래서 치틀 국장이 지금 SS 국장이 전체 인력의 30%를 여성 할당 채우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적인 편견적 발언이라 얘기하는데 미국 그 여성 보수 노객 앵콜터가 얘기하기를 SS 요원 중에 이제 여성들은 그 경호 훈련 중에서 피하 구분하는 긴급 상황 판단 훈련에서 대부분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여성 할당제 때문에 일부러 다 이제 합격시켰다라고 고발하는 뉴스가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스스로 숙이지 않았으면은 막 2차, 3차 가격이 오면 그냥 그 암살 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그걸 덮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년 전 레이건 암살 시도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요, 한 0.1초 사이에 다 그냥 덮어버려요. 그 반응 속도가 40년 전보다 느리다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여성 인력이 이 트럼프가 여성 경호원을 보호하는 건지 여성 경호원이 트럼프를 보호하는 건지 치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여성 경호원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키가 작던데. 키도 작을 뿐더러 무조건 몸빵으로 막아야 돼요. 실드 쳐가지고. 근데 총을 뽑았는데 이걸 호스터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아하, 이런. 앞에서 막 3번 하다가 다시 겨우 집어넣고 이런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미국 경호국인데 SS 경호국 영화 같은 거 말 보면 거의 뭐 닌자 같은 뭐 사격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이거 보고 이제 진짜 무능하긴 하구나 이렇게 판단한 하나의 그 배경이 됐습니다. 그 미국 영화 보면 이 브루스 윌리스 같은 사람들 동작 빠르던데. 그렇죠.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비밀 경호국 그 치틀 국장 이 사람이 또 그 바이든 일가와 아주 특수한 관계라는 얘기가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킴벌리의 치틀 국장인데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특수관계다. 아하. 어떻게 했냐? 질 바이든 여사가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을 비밀 경호국장으로. 이거 임명해라. 왜냐하면 이건 상원 인준 사항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정무직들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되거든요. 장관급은. 근데 이 경호국장은 인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 백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SS 국장, 그 치트국장과 질 바이든의 그 연고가 어떻게 되냐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부통령 가족을 이렇게 경호를 했어요. 그때 아주 친분을 쌓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친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성향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헌터 바이든 아들 있지 않습니까? 사고뭉치 아들. 헌터 바이든의 각종 기행 및 불법 총기 마약 사건 등을 무마하는데 이 사람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브로커처럼 이제 행동한 거죠. 경호 전문성보다는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이든가의 이제 어떤 그 비밀 내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다시 불러들인 거죠. 야인이 있던 사람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이 사람을 갖다 내쳤어요. 왜냐하면 경호 전문성이 없다 해가지고 쳤는데 이제 바이든가가 다시 불러들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워낙 그 보필을 잘하니까. 그런 이제 뉴스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는 저도 막 놀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급격하게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암살범이 뭐 현장에서 사살되긴 했지만 이 암살범이 공화당 당원이라 뭐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등록된 공화당원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의 자료가. 그다음에 2021년 1월 20일 경에는 진보 성향 단체 액트블로 정치행동위원회에 또 15달러를 기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원인데 극좌단체에다 기부를 한다고? 그래서 약간 이게 언론에서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약간 좀 분열적인 인간상이다. 정신병 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을 하려면요. 당원 투표만 허용해요. 이른바 클로스 프라이머리라고 부르거든요. 당원들만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고 아이오와 같은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열린 경선을 해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게 뭐냐면 공화당원이 아니라도 그 당에 가서 민주당원도 가서 찍을 수가 있어요. 당내 경선인데. 그래서 당원 투표만 허용하는 주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공화당으로 위장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후보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게 펜실베니아에서는 아주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화당원증을 갖았다고 해서 공화당 지지자라고 보는 건 아니다. 혹은 보수주의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가 어디다 돈을 쓰느냐, 어디다 기부를 하느냐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이거는 위장당원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경선에 참여해서 역선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극좌 정치단체 후원 내역으로 봐서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혹은 약간 굉장히 far left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쓰느냐. 그렇죠. 이건데. 근데 이것도 지지도,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제 가짜로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감독님이 나왔다는 감독님 제임스 킴이 나왔는데 강력한 후보야. 제임스 킴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임스 킴의 힘이 나왔는데 강력한 후보예요. 근데 내가 조용히가 나가면 이제 져요. 근데 저한테 포를 몰빵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본선 경쟁에서 저랑 붙으면은 이제 민주당 상대당이 이기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을 계속합니다. 당원 투표를 했을 경우. 그래서 위장 당원 가입이 굉장히 많다라고 현지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장 당원이라는 얘기인데 네. 얘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뭐 인기가 올라가고 거의 뭐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이번 대선 11월에 있게 될 그 대선에서는 승리가 확실시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사실 그동안 그 미국의 메이저급 주류 언론에서 특히 그 좌파 성향의 그런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곳에서 그동안 이 도널드 트럼프를 악마화하기 위한 그런 공세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은 대중들에게 트럼프를 이제 악마화시키면서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 집단적 세뇌 상태, 매스 사이코스를 한 거예요. 그동안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러시아와 결탁해서 2016년 대선을 강탈했다. 그다음에 러시아 간첩이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파괴자다. 나치 찬양주의자, 여성 혐오 강간범, 2차 대전 참전용사를 비하했다. 내란 선동 혐의, 노약자에게 표백제를 주입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호원들한테 폭행, 폭언, 갑질을 했다. 히틀러의 환생이다. 라고 계속 10년 동안 한 거예요. 마치 반유대를 1000년 동안 하듯이 피해 비방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에다 2번의 탄핵을 했죠. 지금 사법부는 지금 거의 사법 테러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할리우드도 부안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코미디언이 트럼프의 아들을 참수하는 그런 사진을 막 현직에 게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버트 디니로라는 그 명배우도 막 트럼프의 악의 화신을 묘사해요. 난 그분 참 좋게 봤는데. 인턴이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고 굉장히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이 모든 문화계, 언론계, 학계 전부 다가 이제 트럼프를 악마로 지칭을 해놓은 것이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0년 단위, 거의 근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념적으로 피해 의식이 있는 극좌 성향의 사람들은 이게 진실로 보는 거지. 이게 세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파나 여기 뭐 공화당 지지자들은 여기 안 속지만은 세뇌된 극좌 유권자들 여기에 속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독재자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불안한 상태를 해소해야 돼. 독재자는 제거해야 된다. 그 유일한 해법은 민주주의의 적인 히틀러의 환생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주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못 견뎌. 긴장 불안 초조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심신미약 청년을 이런 이제 세뇌에 노출되니까 내가 애국자가 되겠어 하면서 애국자의 피를 끓는 심정으로 트럼프를 저격해야지라는 이제 그 이른바 연성 심리전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하면 바이든 법무부의 10년 전 경범죄를 두고 트럼프의 자양한 사법 테러, 그 다음에 2번의 탄핵, 느슨한 경호, 그 다음에 심신미약 청년이 이번 다 조합돼가지고 이번에 참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 주변에서는 지금 굉장히 음모론이 많아요.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이제 DEI 아까 얘기했던 양성평등 채용으로 경호 실패, 관료직 무능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아니면 두 번째 일부러 방치한 거냐. 무능한 SS 경호국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그 암살을 저지르려고 연성 쿠데타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적 무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트리직 인컴퍼텐스라고 해갖고 의도적 무능을 방치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도 굉장히 현지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극적이다 보니까 뭐 음모론이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했는데 역시 나오네요. 예. 자, 이런 뭐 미국 좌파 언론들의 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그런 그 악마화, 사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이스라엘도 뒤지진 않아요.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나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데칼코마니죠. 그 이상이고 오히려. 왜냐하면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검찰 사법부가 네트냐는 부패 혐의자라고 수사를 하고 계속 재판을 해요. 증거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극자 매체, 주류 매체, 대표적으로 헤르츠가 이걸 받아서 네트냐는 반역자, 사탄, 국민의 적, 권력 중독자라고 이게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면 이제 극자 그 돈 많은 이제 금융권이랑 미국 국무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반정부 시민단체에다가 돈을 질릅니다. 여기서는 반정부 시민단체에서 뭐하냐, 네트냐후 화형식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총리 관저 사저를 불문하고 가족에 대한 테러 협박, 살인하겠다, 암살하겠다, 불법 폭력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내각회의에서 총리에 대한 내란 그 행태가 너무 심하다. 이거를 하면서 영상을 딱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 남일이 아니다. 트럼프도 저것 때문에 당했는데 우리도 네트냐후도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각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 클립을 딱 틀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비비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냐후 지지자, 그러니까 비비 네타냐후니까 비비스트라 가지고 네트냐후 지지자를 향해서 그 반정부 시위대가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머리에다가 다 총알을 박아야 된다. 너네 나치 지지자이기 때문에, 바로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막말을 펼치고 거기에 걸맞는 폭력 집회, 방화 등등 하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은 거기다 방화범 그 집회 시위 관련 법을 다 어기면서 방화를 저질렀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벤그리브 치안부 장관이 이제 한마디 했죠. 왜 수사 안 하냐. 검찰 같은 거, 사법부 다 손방망이 처벌을 유야무야 됐는데 이거 계속 방치하면은 미국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라고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사법부는 전혀 수사는 물론 훈방 정치를 일관하고 있죠. 네, 어쨌든 뭐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죠. 대선 승리 예감 이런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친 이스라엘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반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랍니다 하고 러닝메이트 부통령감을 이제 그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벤스예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J.D. 벤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빈곤한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미 해병대 나왔고요. 예일대 로스쿨 나와서 또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사업으로 성공한 완전 슈퍼 흑수저예요. 미국에서 하는 이제. 근데 그럼 정치 성향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백인 중산층의 강력한 대변자, 마가 진영 노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책적 스탠스는 이민법에 관해서 강력해요. 무조건 닫아 걸어야 된다. 이민법 매파고요. 근데 현실주의 외교 정책을 하고 반중 매파입니다. 강력한 반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마가 노선의 승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왜 이 사람을 이제 선택을 했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는 이제 기존까지는 어땠냐면 중도 확장 노선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강경 보수니까 마가 진영이니까 부통령은 조금 여성이나 뭐 유색인종 좀 유한 사람을 이렇게 앉히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니키 헤일리, 팀 스카트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사람을 앉히려고 했는데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최근에. 왜? 암살 사태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마가 노선의 어떤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주류 사회의 어떤 주적이에요. 그 트럼프 개인이 싫은 게 아니라 트럼프가 상징하는 그 노선,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위주 아메리칸 퍼스트 노선을 지공하는 극자와 제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제거하면 이게 없어질 것이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암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J.D. 벤스를 했냐면 본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암살당하고 유고시에 내 노선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J.D. 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도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게 뭐냐면 암살 리스크를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제거하는 해봐야 또 내 후계자가 더 센 놈이야. 더 깡패야. 나보다 더 강경 보수야.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냥 영어로 수렴하는 거야. 암살해도 소용이 없구나. 두 명 동시에 죽여야 되는데 부통령이랑 대통령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 안보 그 경호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는 좋아하죠. 굉장히 지금 막 폭죽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대이스라엘관이 어떠냐, 재중동관이 어떠냐가 이제 핵심인데, 이 사람의 과거 이제 트위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난 이제 2023년 이스라엘에서 사법개혁에 한참 그 반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J.D. 벤스는 네트냐후의 사법개혁에 찬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왜 사법독재를 옹호하는가 라면서 반정부 집회를 지지하는 미 바이든 국무부 세력에 대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10월 7일 학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Let Israel finish the job.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장을 내버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마스 박멸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강경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는 자꾸 일각에서 트럼프 노선이 자꾸 고립주의 얘기를 하는데 고립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안보 싱크탱크에서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은 결코 이스라엘 지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고립주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공격적 현실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중동 정책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군대를 파병해서 이렇게 거중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거중 조정하겠다, 밸런싱 액트를 하겠다. 이걸 뭐냐면 옵쇼어 밸런싱이라고 그래요. 이 전략을 구사하겠다라고 공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D. 벤스는. 고로 그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미국의 국력을 투사하는 핵심 파트너가 카타르 아니다, 사우디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퍼스트 노선과 이스라엘 지지는 같은 방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립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자꾸 고립주의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벤스 지명한 거에 대해서 막 신난 것 같아요. 39살이니까 앞으로 막 몇 년 할지 모르잖아. 그렇구나. 어쨌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겠네요. 예. 야, 이게 금년 11월 달만 기다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꿈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옆에 니키 헤일리, 이번에 이제 경선 후보였는데, 니키 헤일리는 많이 알려졌지만 벤스는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진영에서는 유명해요. 원래가. 원래. 왜냐하면 이 사람 인생 근데 스토리.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제이디 벤스가 어떻게 보면 공화당 주류의 주적이에요. 너무 좀 골수적이다. 마가 노선에 너무 계승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상징이니까 어느 정도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양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당선됐어요. 오하이오 상원에서.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이죠, 이거. 마가 진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다른 언론, 주류 언론에서도 전혀 그 정보가 없고 다루지 않고 관심도 없던 그 벤스를 우리 조 기자님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선호했지만은 이제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이 사람이 쌍벽이었거든요. 그 사람 승계자를 딱 봤을 때 그래야 그 노선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근데 그 승계자 중에 한 명이 디산티스는 좀 같이 경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제이디 벤스로 간 것 같습니다.